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전히 투자론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 분석 기법 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시간에는 투자 분석 기법을 구분해 봤어요. 합계 시한가치 고려하는 거, 고려하지 않는 거 구분했고, 합계 시한가치 고려하는 방법, 순수 내하고 현가 해수기간법, 연평균 순현가법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연평균 순현가법하고 현가 해수기간법은 이름만 알면 되고 내용은 출제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순수내를 공부했는데 순수내에서 포인트는 순현가가 뭐냐, 수익성수가 뭐냐, 내부 수입이 뭐냐, 세 가지 방법 공통점, 합계 시한가치 고려한다. 그러면 현금 수입의 현가와 현금 지출 현가를 써놓고 빼는 거, 순현가, 나누는 거, 수익성수, 같게 만드는 거, 내부 수익률, 그거 한 거야, 그거. 거기에 시험이 잘 나오니까. 자, 이 시간에는 이제 합계 시한가치 고려하지 않는 방법이 있다고. 그럼 이 합계 시한가치 고려하지 않는 방법은 여기를 보면 현가란 말, 할인이란 말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얘는 단순히 암기사항입니다. 어림셈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저 어림셈법의 어림이 뭐냐면 대충이야, 대충. 대충. 어림자마 세만다 그잖아요. 그 뜻이야. 그럼 왜 어림셈법일까? 합계 시한가치 고려하지 않으니까 대충 해보겠다는 소리야. 그래서 어림셈법이라고 그래. 그 어림셈법은 승수법과 수익률법이 있어요. 어차피 여기 내용이 뭐라고 써놨는데, 자, 이런 말들 무슨 말인지 지금 설명이 안 돼. 이것만 알잖아요. 합계 시한가치 고려하지 않는다. 요 말들이 책에 있는 말들인데 지금 설명이 안 된다고. 선생님 지금 알고 싶으면 그러지 마. 그러지 말고 차차 공부해야 될 거니까. 이 말들이 엄청 중요하다. 그럼 지금 이걸 해야 되겠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 여기 이제 뭐라고 써놨습니다. 근데 예, 뒤에 보면 표가 하나 나와. 표. 이 표 여기 보면 이 표가 지금 승수가 4개 나오고 수익률이 4개 나오는데 이거 수식을 여러분이 암기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거 물어보는 거야. 자, 올해는 이걸 열심히 이제 공부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예, 지랄. 자, 이거 올해 시험에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나왔어. 나왔는데 근데 지랄 계산 문제 내고 말았단 말이에요. 계산 문제. 그러니까 얘는 수식이 지금 8개잖아요. 열심히 외웠다고 막 써보고 막 몇 번 했어. 막 화장실 벽에다 붙여놓고 막 핸드폰에 찍어갖고 봤다고. 그 제가 수업할 때만 하죠. 이거 다 설명하고 나서 열심히 했는데 계산 문제 나오면 어떡합니까? 그랬다고. 지랄. 계산 문제 나오고 말았다고. 아주 쉽게. 계산 문제다 아주 쉽게 냈어요. 실제로. 아주 쉽게. 올해 이거 계산하라고 나왔다고. 그런데 너무너무 쉬웠어요. 문제를 보면 엄청 어렵게 보여요. 엄청 어렵게 보이는데 정말 쉽게 10초 안에 끝나게끔 줬습니다. 계산 문제를. 그러니까 올해 계산 문제 냈으니까 여러분 시험에서는 계산 문제 안 낼 걸 보고 지금부터 이제 이게 무슨 말인가를 이제 보게요, 이게. 그럼 이건 어차피 암기사항인 거야. 그러니까 수업을 약간 반대로 어차피 여기 중점이니까 요 암기사항인데 여기 보면 승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식을 만들 수 있는가? 분수식이거든요. 그거 물어보는 거야, 그거. 그럼 이제 분수식 만들어 볼 건데요. 사실은 여기서 올해는 계산 문제 하나 내고 이론적으로 하나 냈었어요. 저기다 하니까 이렇게 좀 제가 좀 익숙 안 돼서 여기다 한번 해볼게요. 총소득 승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분수식인데 이 분수식을 만들 수 있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수식 이렇게 만들고 자, 요 총소득 승수에서 승수 앞에가 총소득이죠. 요 총소득이 요 분모로가 분모. 그러니까 총소득이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그다음에 요 위에만 채워주면 되죠. 요 위에를 분자라고 그래. 요는 총투자액이야. 총투자액. 이게 총소득 승수야. 그러면 총소득 승수는 총투자액을 총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OX? 시험은 그렇게 출제하는 거야. 그럼 이거 읽어볼까요? 분수식이니까 총소득 승수는 총소득에 대한 총투자액의 비율이다. 맞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읽기 다 배웠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총소득 승수가 나오잖아요. 그럼 포인트는 딱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분자분모 바꿨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자리에 이 총투자액 자리에 지분투자액을 주는 거야. 지분투자액. 오늘 투자액은 총투자액이 있었고 지분투자액이 있었고 저당투자액이 있었죠. 저당투자액은 상관없고 총투자액 아니면 지분투자액이야. 이 자리에 지분투자액을 준다고. 틀린 말이야. 그러면 이제 그거 금방 알게 돼. 그것도 이거 분수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자리에 지분투자액이냐 총투자액이냐 그거 물어본다고. 이거 이제 지분투자액이 총투자액인데 금방 알게 돼봐요. 이거는 이제 순영업소득 승수인데 영업을 생략하고 순소득 승수 그런다고. 그럼 수식.
요 밑에가 분모거든. 분모는 뭐가 들어가요? 그렇지, 됐어. 작년 이맘때 공부했던 수험생들에 비해서 훨씬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지금 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작년에 이맘때 공부했던 분들보다 훨씬 더 잘한다는 소리야. 공부를. 그래도 잘하니까 좀 빨리 좀 끝내주라. 빨리 못 끝내. 왜 그러냐면 민법 선생님이 2시 넘을 때까지 한다는 걸 내가 들었어요. 합격자 모임에서 민법 선생님을 만났는데 2시 넘도록 공부를 한대. 그것도 개론도 그렇게 해주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알았습니다. 민법 선생님 맞춰서 자도 그렇게 할 거야. 그럼 요 위에가 총투자가 아니면 지분투자액인데 총투자액입니다. 요거 만들면 돼. 요 읽을 때 순소득 승수는 순소득에 대한 총투자액의 비율이다. 됐지요? 그러면 된다고. 자, 요 승수가 요 2개가 있고 총 4개가 있는데 그 밑에는 세전, 현금, 수지, 승수라는 게 있어요. 세전, 현금, 수지. 세전, 현금, 수지. 이제 승수 나오면 요 밑에 분모는 다 만들 수 있겠죠? 승수 앞에 말을 분모로 가니까. 자, 여기 투자액인데 여기는 지분 투자액입니다. 요게 포인트야. 그러면 세후, 현금, 수지, 승수라는 게 있습니다. 세후, 현금, 수지. 자, 여기 분모는 분자는 투자액이야. 투자액. 무슨 투자액? 지분 투자액. 그럼 요 4개가 있는데 이렇게 2개 나누고 요 소득 들어간 게 있죠. 소득 이렇게. 소득 들어간 것은 총투자액입니다. 그럼 수지 들어간 것은요. 지분 투자액. 그럼 똑같아. 패턴은 공부 패턴은 출제 패턴은 요것만 제대로 알면 돼요. 그럼 분자분 바꾼다는 거. 전부 다 분수식이니까 그거 하나 체크하고 그다음에 소득이 나오면 총투자액. 수지가 나오면 지분 투자액. 그럼 이 자리에 뭘 줄까? 지분 투자액이라 준다고. 그럼 틀린 말이야. 그러니까 총소득 승수하고 순소득 승수에서 지분 투자액이 나오면 무조건 틀린 집이 되는 거야. 의미하셨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죠. 세전현금 수지, 세후현금 수지 이거는 총투자액이 나와 지분 투자액이 나와? 지분 투자액. 총투자액이 나오면 무조건 틀린 지분이야. 이제 딱 끝난 거야 이렇게. 그럼 이거 이제 암기사항이고 그다음에 읽는 거 분수식 읽는 것은 이미 나한테 배웠고 그럼 다 끝났잖아요. 그러면 소득이 나오면 총투자액, 소득이 나오면 총투자액, 수지가 나오면 지분 투자액. 됐습니까? 올해 이제 요걸 낸 거라고. 소득이 나오면 무슨 투자액입니까? 총투자액. 이걸 올해 시험에 냈단 말이에요. 이거 올해 시험 지문에. 아까 이거 한번 제가 언급을 했었는데 여러분 기억 없어요. 오늘 처음에 현금으로 배웠죠. 영업현금. 그래서 7가지 시험에 출제한다고 했어. 거기 잠깐 한번 가볼게요. 빨리 가서. 그 7가지 시험에 출제하는데 4번을 좀 이따 배웁니다 하고 넘어왔다고. 여러분 기억 없어. 기억하려 하지 마. 기억 없다고. 여기 봐요. 여기. 여기서 출제 유형이 7가지 있는데 요거. 소득이 나오면 총투자액. 수지가 나오면 지분투자액이잖아요. 소득이 나오면 총투자액. 수지가 나오면 지분투자액. 됐죠? 이거는 거의 안 내는데 올해 이걸 낸 거라. 이렇게. 여기서. 그래서 올해 좀 시험이 어려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어렵지 않은데 자주 출제하지 않았던 부분에 몇 개를 집어넣어 버린 거야. 그러니까 어려웠던 거지 상대적으로. 그러면 이제 수식은 외웠는데요. 여기 반대가 수익률입니다. 수익률. 수익률 나와. 수익률. 그러면 총소득 승수하고 총자산 회전율이 역수야. 그럼 역수는 분자분모 바꾸는 거라고. 분자분모. 그러면 총자산 회전율의 수식을 내가 알 필요 있을까 없을까? 없어. 왜? 총소득 승수 아니까. 그럼 시험에서 총자산 회전율이 시험 문제가 나오면 총소득 승수를 써놓고 분자분모를 바꿔주면 돼.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요 4개를 암기했으면 수익률 4개는 암기할 필요가 없게 된다.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여기 이제 종합자본 환원율인데요. 종합도 생략하고 자본도 생략할 수 있어요. 요 종합자본 환원율은 자본 환원율 또는 그냥 환원율 이렇게 부른다고. 그다음에
세전현금수지 승수하고 역수관계 있는 게 지분 배당률. 지분 배당률을 다른 말로 지분 환원이율. 요즘은 이자도 생략이에요. 이자도 생략하고 환원율 이렇게 부릅니다. 이자를 요즘은 생략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자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분 배당률을 수식은 알 필요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세전현금수지 승수하고 역수가 뭐다? 지분 배당률이다. 그럼 시험에 지분 배당률 나오면 그러면 세전현금 승수를 써놓고 분자분모 바꿔버리면 되잖아요. 됐나요? 세후 수익률도 마찬가지고. 자, 이 중에서 시험에서 가장 잘 나오는 게 이 두 개입니다. 요 자본환원율 아주 단골손으로 나와요. 올해도 자본환원율 단골손으로 좀 나왔습니다. 올해도. 그러면 이제 요건 이제 다 알았으니까 여기 순소득 승수하고 역수가 종합자본환원율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종합 생략하고 그냥 환원율이야. 그러면 환원율은 자본환원율. 요 자본환원율이 시험에 나왔습니다. 네, 종합은 생략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거 분수식 써볼까요? 분수식. 분수식을 굳이 기억할 필요 없어. 나중에 스스로 여러분 다 알게 돼요. 공부 안 해도 하도 많이 하니까. 그러면 종합자본환원율 수식은 기억할 필요 없이 순소득 승수하고 역수관계 있다. 맞죠? 그러면 순소득 승수하고 분자분모 바꿔주면 된다고. 그러면 여기는 순소득, 순영업소득, 영업은 생략해도 상관없으니까요. 그럼 여기는 무슨 투자에? 총투자에. 총투자액하고 같은 말. 총투자액하고 같은 말. 부동산 가격. 부동산 가격. 이런 거 했잖아요. 이게 부동산 가격이 10억이다. 그러면 총투자액이 10억입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자리에 총투자액이 들어가도 상관없고 부동산 가격이 들어가도 상관없고 이게 이제 총투자액도 상관없고 그런데요. 총투자액 들어가도 틀리잖아. 옳은 말이야. 근데 주로 자본환원율은 총투자액이라는 표현을 잘 안 쓰고 부동산 가격이라고 표현한다고. 의미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질문해 봅니다. 자, 이게 자본환원율의 수식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제가 하는 거 다 할 수 없어요. 다 할 수 없으니까 여기 있는 거 수식이나 만들어 보자는 거야. 수식. 그리고 여유가 되신 분들은 역수관계 있다. 외우는 거야, 이렇게. 그럼 이 자리에 부동산 가격 들어가도 상관없다는 거. 자, 질문. 이 두 개는 비례 반비례? 이런 거 안 했습니까? 했잖아요. 비례 반비례? 반비례. 이걸 그렇게 잘 내, 이거를 엄청나게 잘 낸다고. 분수식에서 이렇게는 비례, 나중에 다시 이제 분수식 공부해야 되겠네. 이렇게, 여기는 반비례. 이거 엄청 잘 내. 반비례 하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분수식은 이렇게 구성돼요. 특히 근데 이걸 잘 내. 자본환원율하고 부동산 가격은 반비례 관계 있다. 이렇게. 여기 이자율이거든요. 이자율이야. 본질이 이자율. 그럼 이자율하고 부동산 가격은 비례입니까? 반비례입니까? 반비례. 지금 이자율이 엄청나게 높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반비례. 우리 부동산학 개론에서 엄청 중요한 말이 이 말이에요. 이자율하고 가격은 반대로 간다. 여기 가격, 여기 이자율 개념이라고 이렇게. 그래서 잘 내는 거예요. 자, 이제 됐어요. 그럼 이제 이 말을 좀 한번 해볼게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여기 자본 해수기 아니란 말이. 순소득 승수가 자본 해수기 아니야. 순소득 승수가. 이 승수는 다 자본 해수기 아니라고 그래. 승수는. 자, 그러면 저게 이제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나 볼게요. 자, 저희도 가끔씩 시험에 출제합니다. 자, 이건 지워버리고, 이 부동산이 있는데, 이 부동산의 가격이, 부동산 가격이 10억입니다. 그러면 총 투자액이 얼마래요? 10억이죠. 그런데요, 이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이 부동산이 매년 나에게 돈을 벌어다 주는데 순영업소득이 1억으로 예상됩니다. 자, 이런 부동산이 있어요. 이 두 개를 주면서 부동산 가격이 10억이다, 순영업소 1억이다. 이 두 개를 주면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물어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 부동산의 순소득 승수가 몇일까? 순소득 승수는 순소득 무슨 투자에? 총투자에. 이게 순소득 승수잖아요. 그러면 얘는 총투자액이 몇이고? 10이고 순소득이 1억이니까 순소득 승수가 몇이다? 10이다. 됐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죠. 이 부동산에 내 돈 10억이 들어가면 요
투자한다면 10억 들어가죠. 10억이 들어가면 요 10억을 내가 빼낼 때, 해소할 때 1년에 순용없이 1억 들어오면 내 돈 10억이 들어갔는데 1년에 1억씩 이 부동산이 나에게 돈을 갖다 준다면 요 10억 해소할 때 몇 년 걸린다? 10년 걸린다. 그걸 자본 해소 기간이라고 그래. 저 자본 해소 기간은 여기에 10억짜리 부동산에 내 돈 자본이 10억이 들어간다면 이 부동산이 나에게 1년에 1억씩 벌어주죠. 그러면 10억을 해소할 때 몇 년 걸린다? 10년 걸린다. 이걸 자본 해소 기간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순소득 승수가 10이죠. 자본 해소 기간 몇 년입니까? 10년. 그래서 똑같은 말이 자본 해소 기간이에요. 그래서 순소득 승수하고 자본 해소 기간이 같은 말이야. 그럼 순소득 승수가 10이면 자본 해소 기간이 10년이고 순소득 승수가 20이면 자본 해소 기간이 몇 년이고? 20년이고. 됐죠? 그럼 승수가 높으면 자본 해소 기간은 짧아져, 길어져? 길어지죠. 그걸 두 번 냈다고. 그거. 자, 승수하고 뭐가 똑같은 말이에요? 해소 기간하고. 승수하고 해소 기간하고 똑같은 말이야. 그런데 승수하고 해소 기간이 똑같은 말인데 특히 요 순소득 승수를 자본 해소 기간을 부른다고. 대부분이 순용업소득을 자본 해소하니까 그래요. 그럼요, 이걸 주고 제가 세 가지 물어본다 했잖아요. 요거 물어보고 이렇게 물어봤죠. 이렇게 실제 시험 이렇게 냈어요. 순소득 승수가 10이면 자본 해소 기간은 10년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OX? O. 자, 하나 더.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올해 이 정도 계산문이 나온 거예요. 이 정도 올해. 자료는 엄청나게 복잡하게 줬어요. 자료를 보고 너무 어렵다 했는데 보니까 너무 쉬운 거야. 10초 안에 풀게끔 준 거라고. 그럼 한원율은? 자, 생략하고 제가 그냥 자본 한원율인데 생략하고 한원율 했습니다. 한원율은? 요 분자번호 바꾸면 되잖아요. 그럼 한원율은 1번. 한원율은 요 수식에 대입해 볼까요? 순소득, 총투자액. 그럼 순소득은 1억, 총투자액은 10억. 그럼 10%. 맞죠? 이렇게 할 필요 없죠. 한원율 구합니다. 이렇게 할 필요 없죠. 왜? 순소득 승수하고 한원율이 역수야, 역수. 역수니까 한원율은 순소득 승수가 10이니까 역수 10분의 1. 10분의 1은 몇 퍼센트? 10%. 제가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시험은 출제한다는 거야. 그러면 순소득 승수가 주어지면 자본 해수기간이고 그 역수는 한원율이다. 이렇게 됐나요? 그럼 요건 다 끝났어 이제. 자, 집에 가서 다 외우지 말고 요것만 만드는 법. 그 다음에 여기다 부수적으로 순용업소득 승수를 자본 해수기간이라고 한다. 이렇게. 역수는 자본 한원율이다. 이렇게 이 정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럼 이걸로 다 끝났습니까? 아니요. 다 안 끝나요. 또 다른 말이 있다고. 그 다른 말까지는 하지 마. 그거는 한 번 정도밖에 안 나왔으니까 그렇게 중요성이 있는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분수식 만들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니까요. 자, 여기 있습니다. 제가 다 분수식을 만들어 놓은 거 이렇게. 전부 다 분자 분모를 바꿔놨어요. 총소득 승수 이게 되고 그다음에 총자산 회전율을 분자 분모 바꿨습니다. 이렇게. 근데 총자산 회전율은 분자 분모 바꾸면 그러면 총투자 여기 총투자액인데 이 총투자액이 총자산이야. 총자산. 이제 이게 좀 포인트가 되는 거고 잘 안 나와요 사실은 이렇게. 그러면 순소득 승수는 순용업소득 승수는 총투자액을 순용업소득 이 자리에 지분투자액이 들어가면 뭐다 x다? x. 여기는 지분투자액인데 총투자액이 들어가면 x. 되셨습니까? 됐네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수식을 여러분이 반드시 이제 만들 수 있어야 되고 자 앞부분으로 가서 여기 보자고요. 합계 시장까지 고려하지 않는다. 승수, 소득 대비 수야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승수는 뭐다? 자본 해수기간이다. 순소득 승수가 자본 해수기간 그렇죠? 그러니까 승수는 자본 해수기간이야. 그러면 승수가 높다. 승수가 10이다. 자본 해수가 몇 년이다? 10년이다. 승수가 20이 되면 자본 해수가 몇 년이다? 20년이다. 그럼 승수가 높으면 자본 해수가는 길다. 이걸 짭다고 냈다고. 두 번에 걸쳐 짭다고. 자, 됐어. 이거 다 필요 없어요. 이렇게. 자, 이제 어림셈법이 끝났습니다. 그럼 요거 8가지 여러분이 암기하는 거. 요거 물어봐. 8가지. 점점 이제 개론보다는 민법에 치우쳐야 된다 생각이 들지요. 집에 가셔서 통정의 허위 표시, 비증사 표시, 대리 배웠습니까? 대리 배웠어요? 표현 대리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나는 그게 안 되더라.
그럼 민법도 안 되고 개론도 안 되고 그럼 이제 노래하는 공법 열심히 해야 되겠네. 노래하는 공법. 노래하는 공법 열심히 해야 되지. 금주의 인기가요. 금배울 영정 57788 아직 안 배웠습니까? 57788하고 막 복잡하잖아요. 내 전화번호가 몇 번이고. 네? 이거 했구나. 갑자기 제가 흥분했나 봐. 이제 비율 분석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율 분석법도 수식 암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율 분석법에 대부비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부채 비율이라는 게 있고 그래요. 부채 비율이라는 게 있고, 부채 감당률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말고 다른 것도 있는데, 이 비율 분석법에서는 압도적으로 잘 나온 게 부채 감당률. 여기 압도적으로 잘 나와요. 그럼 이제 대부비율부터 가볼 건데요. 대부비율에 관련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내용들이 이런 것들을 배워요. 그러니까 아직 배우지 않은 것도 있다고. 배우지 않는 것도 있으니까 이 대부비율은 다른 말로 차입 비율, 저당 비율, 융자 비율, 대출 비율, 담보 인정 비율, 영어로 표현하면 LTV 그래요. 그럼 대부비율이 뭐냐면 이게 대부비율이야. 이거 L표도 없어요. 봐봐요. 지금 대부비율이 몇 퍼센트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10억짜리 부동산을 은행에다 담보로 제공했는데 은행에서 6억을 빌려줬어요. 10억짜리 담보로 제공했다. 은행에서 6억을 빌려줬다. 그럼 대부비율이 몇 퍼센트요? 60%. 그게 대부비율이야. 그럼 대부비율의 수식은 이거잖아요. 내가 10억짜리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는데 이 부동산 가치 은행에서 나에게 유흥자를 줬는데 6억을 줬다는 거야. 6억. 그럼 60%잖아. 60% 이렇게. 여기 대부비율이야. 근데 이 대부비율을 차입 비율, 저당 비율, 유흥자 비율, 대출 비율, 담보 인정 비율로 다 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보면 제가 이렇게 했잖아요. 이거는 제가 이렇게 했어요. 10억이 부동산 가격. 6억이 유흥자액이야. 유흥자액. 이게 대부비율인데 여기는 유흥자액을 안 써놓고 부채 잔금, 유흥자 잔금 써놨다고. 왜 이렇게 써야 되냐면 대출 받을 때는 이 유흥자액이 6억이었어요. 근데 1년이 지났습니다. 내가 1억을 갚아버려. 그럼 1억을 갚아버리면 그때는 10억에 대해서 이제 5억만 빌려온 거죠. 그때는 대부비율 몇 퍼센트예요? 50% 되는 거야. 그러니까 대부비율은 고정된 게 아니라 대부비율은 줄어드는 거야. 갚아 나가면. 의미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한 거야. 이렇게. 이게 대부비율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비율이 높아지면 쭉 이렇게 나왔는데 봐요. 이건 그냥 상식이야. 상식. 봐요. 대부비율은 우리 부동산의 결혼 처음부터 끝까지 쭉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럼 대부비율이 높아져. 돈을 많이 빌려준다는 소리야. 그럼 부동산 수요가 증가할까 감소할까? 증가. 수요 곳은 우측이동, 가격은 상승 이렇게 한다고. 수요 증가, 수요 곳은 우측이동, 가격 상승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나중에 배우게 될 거라고. 이런 거 아직 안 배웠어요. 아직 안 배웠습니다. 자, 질문 여기 보고 대답하세요. 여기 보고. 저를 슬프게 하지 마시고 보고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1시간 후에 가버리면 전 너무 허전해. 저 뒤에서 혼자 가만히 있어야 돼. 응? 여러분 안 갔으면 좋겠어. 7시까지. 응? 그러니까 저를 슬프게 하지 마. 어차피 갈 거잖아. 잡아도 갈 사람입니다. 응? 자, 그럼 이제 질문합니다. 대부비율하고 부채비율은 같은 말이다. 여기 보고. 대부비율하고 여기 보고 여기 보고. 대부비율하고 부채비율은 같은 말이다. OX. 어디가 부채비율이 있대요? 어디가 부채비율이 있어요? 없잖아요. 이런 경우는 보고도 모르나? 없잖아요. 대부비율하고 부채비율이 꼭 같은 것처럼 느껴져요. 제가 이걸 20살 때 처음 접하는데 저도 20살 때 대부비율하고 부채비율이 같은 말이구나. 그래서 여기 안 써놓은 줄 알았어요. 여기다가. 같은 말인데 안 써놓은 줄 알았어요. 아니요. 대부비율하고 부채비율은 전혀 다른 말이야. 의미하셨죠? 그러니까 그거 알아야 돼. 대부비율하고 부채비율은 전혀 다른 말이다. 제가 오늘 대부비율 수식하고 같은 말. 대부비율은 차입 비율, 유흥자 비율, 저당 비율, 담보 인정 비율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뭐 대출 비율 또 이것도 또 있어. 타인 자본 비율이라고 해요. 타인 자본 비율. 그러나 대부비율하고 부채 비율은 같은 말, 다른 말, 다른 말. 그거 하셔야 돼. 자, 그러면 이제 여기요. 우리가 배운 게 있어. 배운 게 뭘 배웠냐면 이런 거 배웠어요. 이거 직접 개입, 간접 개입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잖아요. 정부가 분산 시장이 개입할 때 직접 개입 방법이 있었고 간접 개입이 있었어요. 자, 직접 개입 방법은 공공, 공영 들어가는 거. 그래서 공영 개발, 공공 투자 사업, 공공 임대주택 공급. 자, 공공 안 들어가는 거. 토지 수용, 토지 은행, 재개발 사업, 도시개발 사업, 행복주택 이런 것들이 공공 안 들어간 거예요. 그거 외웠잖아요.
그럼 돈은 돈. 세금, 보조금, 부담금, 돈은요. 간접 개입, 대부 비율, 총부채 상환 비율, 직접 간접. 이미 배웠던 거. 자, 됐고. 여러분들 반드시 필연적인데 우리 민법 선생님은 제가 이 합격자 모임 때 4일날 12월 4일날 처음 뵀습니다. 처음 뵀는데 사진으로 봤던 것하고 똑같더라고. 굉장히 겸손하시더라고. 겸손. 그러니까 민법 선생님 중에서 아마 가장 겸손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유심히 보면 부동산에 결혼하고 민법 강사들 보잖아요. 그 민법 강사들보다 부동산에 결혼 강사들이 훨씬 더 겸손해요. 근데 우리 민법 선생님은 겸손하더라고,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 수업하고 전혀 상관없는 내용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다른 생각하니까 그렇게 어렵냐 그러니까 잠시 이제 다른 데로 돌렸어, 이제. 그럼 요 대부분이 다시 가요. 요 대부분이 나오면 요 대부분이 나오잖아요. 그럼 반드시 그 밑에 대부분이 나오면 어떤 하나의 비율이 나와야 돼. 요 대부분은 내 돈입니까? 은행 돈입니까? 은행 돈. 그럼 은행 돈 나왔으면 그 밑에 뭐가 나와야 돼? 내 돈이 나와야 돼. 그러면 지분 비율 나오는 거야, 지분 비율. 요 필연이야, 필연. 대부 비율 나오면 그 밑에 무슨 비율 나온다고요? 지분 비율. 그러면 요 대부 비율이 60%라고 봐요. 그럼 지분 비율은요? 40이겠네. 요 60%는 숫자로, 이건 퍼센트고 수로 표시하면 0.6이야, 0.6. 60%가 0.6입니다. 그럼 40%는요? 0.4야. 그러니까 여기에 시험에 나온 게 아니라 대부비라고 지분비를 더하면 몇 될까? 1. 요게 나온다고, 요거. 대부비라고 지분비를 더하면 몇입니까? 1. 대부비를 지분비를 더하면 몇이라고요? 1. 무조건 은행 돈을 먼저 쓴다 했잖아요. 부동산의 결혼은 은행 돈을 먼저 쓴다. 그럼 대부비를 나왔어요. 필연. 대부비를 나왔습니다. 그 밑에 뭐? 지분비율. 됐어요. 지분비율. 두 개 더합니다. 더하면 몇일까? 1 된다. 이렇게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걸로 끝. 다른 뭐라 나왔는데 나중에 다 알게 되니까. 자, 대부비율 나왔습니다. 그럼 대부비율하고 같은 말. 차입 비율, 이용자 비율, 저당 비율, 담보 인정 비율, 대출 비율, 타인 자본 비율.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대부비율하고 부채 비율은 같은 말, 다른 말? 다른 말. 대부비율 나오면 그 밑에 무슨 비율 나오고 지분 비율 나오고 더하면 몇 되고 1 되고 됐어요. 자, 이제 부채 비율로 갑니다. 부채 비율하고 지분 비율은 같은 말, 다른 말? 다른 말. 이거는 오늘 처음 공부할 때 봤는데 이거 오늘 처음 공부할 때 오늘 첫 번째 시간에 현금흐름 분석하기 전에요. 촬영했었어요. 자, 저거는 어떻게 했었냐면 자, 여기 기억나가 봅시다. 부동산과 결혼은 언제나 남의 돈을 먼저 쓴다고 했잖아요. 저거 어디서 나왔었냐면 이렇게 했어요. 이 부동산 투자 분석 현금 흐름을 추정한다. 그런데 이 부동산의 가격이 10억이다 그랬어요. 그 부동산의 가격이 10억이면 이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총 투자액이 얼마다? 총 투자액이 똑같다. 총 투자가 부동산 가격이 똑같다. 10억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총 투자액은 나누어진다. 은행 돈하고 내 돈으로 나눈다 그랬죠. 은행 돈이 먼저입니까? 내 돈이 먼저입니까? 은행 돈. 그 타인 자본. 그 밑에도 타인 자본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 무슨 자본? 자기 자본. 타인 자본하고 똑같은 말 저당 투자액. 자기 자본 똑같은 말 지분 투자액. 부채 자본 다 똑같은 말. 이거 썼었죠? 자, 제가 반드시 이렇게 쓰라겠습니다. 이렇게 나누는 거. 이렇게 나누는 거. 이렇게 나누는 게 요거 다 똑같은 말이에요. 세 개가. 자, 여기에 부채 비율이야. 무슨 말 됐나요? 여기에 부채 비율이라고. 그러니까 부채 비율을 일부러 외우지 말란 말이에요. 부채 비율 일부러 외우지 말고 무조건 부동산의 결혼은 타인 자본, 그 밑에 자기 자본. 나눈 게 뭐다? 나눈 게 부채 비율. 대부 비율이 아니라 부채 비율. 대부 비율은 대부비율하고 부채 비율을 비교해 봐요. 대부비율은 부동산 가격, 부채 잔금. 전혀 다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비율하고 부채 비율은 같은 말, 다른 말? 다른 말이라는 거. 자, 부채 비율, 타인 자본, 그 밑에 자기 자본 나눈 거. 저당, 그 밑에 지분 나눈 거. 부채, 그 밑에 자본 나눈 거. 여기에 부채 비율 다 똑같은 말. 또 똑같은 게 있어. 자, 요 부채가 대부 비율이야.
그럼 대부비율 나오면 무슨 비율? 지분 비율. 더하면 1 나눈 게 부채 비율. 여기 부채 비율. 요거 다 부채 비율. 여기 부채 비율에 요 부채 비율. 요거 이제 요거 다 부채 비율이잖아요. 이렇게도 부채 비율, 저렇게도 부채 비율, 다 부채 비율. 이렇게 다 부채 비율. 그러면 이제 시험 질문 갑니다. 부채 비율은 타인 자본을 자기 자본으로 나눈 값이다. OX. O. 부채 비율은 자기 자본에 대한 타인 자본의 비율이다. OX. O. 자, 우리 실제 시험. 그럼 이 자본하고 똑같은 말. 자본하고 똑같은 말이 지분이야. 지분. 이 자리에 지분을 써도 상관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반드시 이렇게만 부채 비율이 아니라는 거야. 이거 똑같은 말이니까. 여기가 지분이라고 지분. 그럼 이 자리에 자본이라고 하지 말고 이걸 지분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야. 이 자리에다가 자본이라고 해도 상관없고. 자, 시험 문제 갑시다. 부채 비율은 부채에 대한 자본의 비율이다. OX. X. 그게 실제 시험 문제야. 그 분자 보면 반대로 하잖아요. 자본에 대한 부채 비율이다. 지분에 대한 부채 비율이다. 이렇게 읽어야 된다는 소리야. 분수식 읽는 법. 이해됩니까? 네? 이해 안 돼요? 이해 안 되는 건 나 이해 안 된다. 부채 비율. 빨리빨리 이해 안 되고 빨리빨리 대답 안 하면 시간은 민법보다 더 오래 할 수도 있다는 거. 부채, 지분. 여기 부채 비율이잖아요. 이거 자본에도 되고 상관없고 지분에도 상관없으니까 부채 비율은 부채에 대한 지분의 비율입니까? 지분에 대한 부채 비율이다. 지분에 대한 부채 비율 이렇게. 근데 실제 시험은 반대로. 실제 시험은 부채에 대한 지분의 비율이다. 그래서 틀린 말 만들었지. 이렇게. 됐지요? 이 분수식 읽는 법 주잖아요. 계속 낸다고 분수식 읽는 법은. 자, 여기다네. 부채 비율은 여기에 부채 비율은 지분에 대한 부채 비율. 자리를 바꾸면 틀린 질문이 된다는 거. 이렇게. 요건 이제 3번까지는 할 필요 없어요. 3번까지는 뭐 당연한 건데 뭐 나오지도 않고. 자, 이게 부채 비율. 그러면 오늘 지금 대부비율하고 부채 비율 배웠습니다. 대부비율하고 부채 비율. 자, 이제 필연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 대부비율 나왔어요. 그럼 대부비율이 시험에 나오면 야, 대부비율이 딱 뜨면 야, 대부비율 이렇게 나오면 우리 머릿속은 대부비율이 나오는 순간 무슨 비율이 생각나야 돼? 지분 비율이. 그 밑에 지분 비율을 쓰는 거라고 이렇게. 그리고 나서 더한다. 몇일까? 1. 자, 대부비율 나왔습니다. 그럼 필연적으로 그 밑에 무슨 비율? 지분 비율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나누기, 나눌 거 이렇게 놓고 나눴습니다. 이건 뭐요? 부채 비율. 됐죠? 부채 비율. 자, 가장 잘 나오는 거. 자, 여기 끝나면 투자론이 다 끝나요. 부채 감당률입니다. 이 부채 감당률이 가장 시험에 잘 나와요. 부채 감당률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시험 지문에 나오게 돼 있어요. 부채 감당률은 요 투자로 나오고 이 다음 시간에 이제 금융론 할 텐데 금융론에서 나오고 어떻게 해서 나옵니다. 부채 감당률은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이 많이 힘들어해요. 자, 별것도 아니야. 봐봐요. 부채 감당률은 말 그대로 부채를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 말이야. 부채 감당률은 어떤 뜻이냐면 자, 이런 뜻입니다. 제가 이 부동산에 지금 투자할 건데요. 근데 이게 부동산 가격이 20억입니다. 그러면 총 투자액은 20억이겠죠? 그럼 총 투자액 20억인데 자기 자본, 내 돈 요 내 돈은 10억이 있습니다. 10억. 그럼 은행에서 얼마 빌려야 돼요? 10억. 그러면 타인 자본, 요 부채가 이제 10억이란 말이에요. 타인 자본 해도 되고 부채도 상관없잖아요. 10억이야.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거야. 이 부동산이 20억인데 내가 10억이 있다. 은행에서 10억을 빌려와서 투자한다면 그럼 이 부동산에서 이제 영업을 하면 순용업소도 나오겠죠. 영업을 한다면 그럼 이렇게 투자한다면 이 부동산으로부터 예상되는 순용업 소득이 이게 만약에 1억이다. 근데 은행에서 돈 빌려왔으니까 갚아야 됩니까? 안 갚아야 돼요? 갚아야죠. 그래서 은행에 돈 빌려왔는데 10억 빌렸는데 1년에 부채 서비스액으로 원리금 상환액으로 이 소리야. 1억씩 갚아야 된다 이렇게 한다. 1억씩. 그런 거잖아요. 내가 10억을 빌려서 투자하는데
근데 이 순영업소득이 1억 나왔다. 근데 부채 서비스 1억이다. 그러면 이 순영업소득 1억으로 은행돈, 부채 서비스를 과연 감당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 부채 감당률이야. 부채 감당률. 의미하셨나요? 그럼 부채 서비스 1억인데 우리 아니 생각해봐. 공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가 투자한다고 생각해봐요. 내가 10억이라는 돈이 있다. 그럼 20억짜리 임대용 부산이 지금 매물로 났는데 내가 은행에서 10억을 돈을 빌려서 투자한다면 임대 영업을 통해서 순영업소득이 나올 거 아닙니까? 이 순영업소득으로 과연 원리금 상환액, 은행에다 갚아야 될 원리금 상환액이 될까 안 될까? 그거 따져본다는 소리야. 안 되면 투자할까 안 할까? 투자할 수도 있음. 안 돼도. 왜? 영업을 통해서는 안 되는데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면 그럼 투자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부동산 투자가 돈이 되는 게 영업은 안 되지만 시세 차익이 날 수 있잖아. 시세 차익. 그러니까 영업에서 돈이 안 되지만 시세 차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투자할 수 있는 거야. 그거 예전에 시험에 나왔다고. 영업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야. 그럼 영업 가구는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영업은 안 되지만 그 지역에 투기적 현상이 발생해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면 그럼 투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의미하셨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럼 다시 원상 들어와서 이걸 내가 이제 10억에 20억짜리인데 내 돈은 10억이다. 그럼 은행에서 10억 빌려서 투자한다면 그럼 과연 순영업소득이 은행 돈을 갚아낼 수 있겠는가? 그거 따져야 된다, 안 따진다? 따져야 되지. 그럼 이제 10억을 빌려면 부채 서비스 1억인데 이 1억을 이 부동산에서 나온 순영업소득으로 과연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럼 이게 순영업소득이 1억이 아니라 순영업소득이 8천밖에 안 나온대요. 그 부채 서비스 1억을 순영업소득이 8천이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감당할 수 없지. 됐습니까? 여기 이제 부채 감당률이야. 그래서 부채 감당률의 수식은 이렇게 나눈 것을 부채 감당률이라고 이렇게 나눈 거. 여기 부채 감당률이야. 그 부채 감당률은 순영업소득으로 부채 서비스를 감당할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거야. 분수식이니까 부채 감당률은 부채 서비스에 대한 순영업소득의 비율이다. 계속 분수식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한다는 거. 여러분들은 오늘만 듣지만 나는 내일 또 해야 돼. 이 팔자가 무슨 팔자야 지금 이게. 집에서 어쩔 때는 집에서는 자면서 이렇게 한다는 거. 나눈다는 거.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 자다가. 집에서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아, 몰라. 그거 안 나와. 막 그러고 이렇게. 요거. 여기 부채 감당률. 수식. 순영업소득 부채 서비스 나눈다. 읽을 때 부채 서비스에 대한 순영업소득. 또 나오잖아요. 이렇게 계속. 자, 그러면 이 부채 감당률 의미는 부채 상환 능력을 측정하는 지표로 1보다 크면 부채 감당이 높다 이거거든요. 이런 질문이 나오면 좀 어려워요. 이렇게. 자, 그럼 여기다 한번 봐봐요. 자, 부채 감당률 이제 계산해 봅시다. 그럼 이제 부채가 10억이 됐는데 여기 이제 부채 서비스액이 1억이랍니다. 1억. 그러면 자, 1번 순영업소득이 1억 8천 나왔다. 이렇게 되면 부채 감당률은 1.8입니다. 그잖아요. 왜 1.8이냐면 여기 부채 서비스 1억이고 순영업소득이 1억 8천이니까 1.8이죠. 그 부채 감당률이 1보다 크죠. 그럼 1보다 크면 여기 부채 순영업소득으로 부채 서비스를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게 이 뜻이야. 그게 이 뜻이라고. 그럼 이제 머릿속에 부채 감당률은 1보다 커야 된다, 작아야 된다? 커야 한다.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가장 잘 물어보면 이 부채 감당률에서 가장 잘 물어보면 이거야, 이거 다 했어요. 봐요. 부채 감당 1보다 큰 경우. 그 부채 감당 1보다 크면 부채 서비스액이 1억이다. 그럼 순영업소득이 1억 8천입니다. 이 말이야. 그 부채 감당률 1.8이라고. 그러면 순영업소 1억 8천으로 부채 서비스 1억을 감당하기에 충분, 불충분? 충분. 요거 잘래, 충분. 자, 4번 보지 말고 이제 5번 봐요, 5번. 그러면 부채 감당 1보다 작다. 야, 1보다 작은 거 해볼까요? 부채 감당 1보다 작다. 그러면 부채 서비스액이 1억인데 순영업소득이 8천밖에 안 나온대. 요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는 1억인데. 그 부채 감당이 몇입니까? 0.8. 1보다 작죠? 그 부채 감당이 1보다 작으면 순영업소득으로 부채 서비스를 감당하기 충분, 불충분? 불충분. 부족하다 이 소리야. 요걸 된다고, 요거. 자, 부채 감당률 수식. 순영업소득
그 밑에 뭐요? 부채 서비스. 이게 부채 감당률. 그러니까 부채 감당률 1보다 커야 된다, 작아야 된다? 커야 한다. 부채 감당률 수식 외우셔야 되는데 부채 감당률 수식은 뭐 할 때 외우냐면 이거 할 때 외우면 돼요. 오늘 집에 가셔서 별표 3개짜리 영업현금 흐름 추정하는 거 요거 반드시 암기해야 되잖아요. 아, 멀리 왔네. 요거 암기해야 되죠? 요거 안 하려고 했습니까? 요거 해야 되는데 선생님 나는 이 부분을 찍을 거야. 그래도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줄 그어봐. 이렇게 이게 뭐예요? 부채 감당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차피 집에 가서 요거 외울 거죠. 외우다가 짜증나면 여기다가 줄 하나 그어 이렇게 굽고 나서 요 수식이 뭐예요? 그렇지, 부채 감당률. 여기 부채 감당률이라는 소리야. 의미하셨습니까? 부채 감당률은 반드시 외우셔야 되니까 이거 외울 때 같이 외우라는 소리야. 같이. 여기 이제 부채 감당률 그렇습니다. 자, 완벽할 수는 없지만 이제 투자로는 이제 이걸로 다 끝난 거야. 이 정도 알고 가도 60점 만드는 데는 아무 지장 없어. 사실은 이 정도. 투자는 이 정도 알면 다른 부분도 다 잘할 거고 이런다고. 이제 완벽할 수는 없지만 나중에 지금 했던 게 바탕이야. 지금 했던 게 바탕이고 나중에다 살 붙이는 거야. 살. 자, 그러면 지금 시간에 했던 이제 투자는요. 요거 이제 빨리 한번 보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투자론에서. 그러면 어림셈법. 합계 시한같이 고려하지 않는다. 이 어림셈법에서는 승수가 자본 횟수기간을 의미한다. 그럼 승수가 높으면 자본 횟수는 길다. 이 정도 하고 그 다음에는 요 수식. 요 수식을 여러분이 만들 수 있는가 없는가 그거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총소득 승수, 순소득 승수는 소득이 나오면 무슨 투자액? 총투자액. 요 두 개는 무슨 투자액? 지분 투자액. 여기 순소득 승수, 총소득 승수에서 소득이 나왔는데 지분 투자액. 요 두 개에서는 지분 투자액이 나오면 죽사발 되는 거야. 틀린 거야. 여기 지분 투자액, 여기 수지가 여기는 총투자액. 이렇게. 자, 요 수식 다 써놨습니다. 이렇게. 역수관계 있다는 거 기억하고. 요 비율 분석법에서 대부비율하고 지분비율은 대부비율하고 부채비율은 같은 말 다른 말? 다른 말. 대부비율은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융자 잔액의 비율이다. 대부비율 나오면 그 밑에 무슨 비율 나오고? 지분비율 나오고 더하면 1되고 나눈 게 부채 비율이고. 해봐요. 네? 대부비율 나오면 지분비율 나온다. 더하면 1되고 나눈 게 뭐다? 부채 비율이다. 이렇게. 그다음에 부채 감당률, 순영업소득, 그 밑에 부채 서비스 나눈 게 부채 감당률. 부채 감당률은 머릿속에 기억할 거 1보다 커야 된다, 작아야 된다? 커야 한다. 커야만이 순영업소득으로 부채 서비스를 감당하기에 충분하다. 작으면 불충분하다. 됐죠? 지문 갑시다. 이거 지문하고 쉬었다 할까요? 이거 지문하고 이제 투자는 끝나니까 쉬었다가 이제 금융론 갈까요? 오늘 금융론까지 해야 돼요. 그래야만 2주 동안 감정평가한다고. 원장님이 이제 감정평가 어려우니까 처음부터 2주 동안 자세히 하자, 감정평가를. 그래서 이제 다다음 주 2번 남았는데 감정평가를 자세히 하고 이제 마지막 한 시간은 이제 금융론 해볼게요. 자, 갑시다. 1번. 총소득 승수 나왔습니다. 그 무슨 투자액? 총투자액. 총투자액 나왔어요. 총투자액 나왔다 해서 무조건 옳은 말 아니에요. 총소득 승수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총투자액이 나오고 총소득액이 나와야 돼. 총소득이. 순소득 승수에서는 총투자액이 나오고 순소득이 나와야 되고. 총소득 승수 수식은 총투자액을 총소득으로 나눈 값이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총소득 승수에서는 총투자액이 나오고 총소득이 나와야 돼. 총소득 안 나왔잖아요. 총소득 승수는 총투자액을 세후 현금으로 나눈 게 아니라 총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틀린 점이죠. 지금 이해됩니까? 예. 자, 2번은 금방 틀렸다는 거 알아요. 2번 순소득 승수 나왔습니다. 무슨 투자액? 총투자액, 지분투자액. 재수 없어. 틀렸잖아요. 예. 자, 그러면 3번 세전현금론 승수. 이 흐름이 수지거든, 수지. 그러니까 세전, 세후, 세금이 나오면 무슨 투자액? 지분투자액. 지분투자액을 세전현금으로 나눈 값이다. OX? 여기에 총투자액 나오면 무조건 틀린 지문이 되는 거예요. 예? 자, 4번. 투자의 타당성은, 여기 이제 올해 시험 지문이야. 투자의 타당성은 총투자액,
또는 지분 투자액을 기준으로 분석할 수 있으며 총소득 승수, 총 투자액을 기준으로 분석하는 지표다. OX? 오잖아요. 총소득 승수, 총 투자액, 지분 투자액, 총 투자액. 됐죠? 응. 이거 옳은 질문이잖아요. 이게 올해 시험 질문이야. 이거는 여기서 배웠잖아요. 그래서 계속 앞으로 가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야. 여기서 모든 게 파생돼 나온다고. 아, 앞에다 해놓을 건데. 요거. 지금 아까 봤던 질문이 이거야, 이거. 소득이 나오면 총투자액으로, 수지가 나오면 지분투자액으로 판단한다. 그 뜻이라고. 요걸 낸 거라고, 요거. 그러니까 여기에 출제이행 7가지 중에서 가장 안 나온 게 요거야, 요거. 4번이 가장 안 나오는데, 근데 올해 내버린 거라고. 그러니까 잘 안 나온 걸 내면 힘들어 한다니까요. 예? 걱정이 말아요. 다음 주 가면 하나도 기억 없으니까. 근데 나중에 시험 보러 가면 다 알게 돼. 이제 시험 보러 가면 아 맞다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너무 걱정. 저거 다 어떻게 하지? 나중에 다 하게 되니까. 자, 5번 갑니다. 5번하고 6번 부채 감당률 매우 중요해요. 자, 5번 부채 감당률은 부채 서비스액을 부동산 투자에서 창출되는 순영업 소득으로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지 측정하는 지표이다. OX? O. 부채 감당률의 수식. 부채 감당률 수식은 순영업 소득을 뭘로 나눈다? 부채 서비스로 나눈다. 이게 이제 부채 감당률. 1보다 커야 된다, 작아야 된다? 커야 한다.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작다는 것은 그러면 작으면 순영업 소득 부채 서비스 감당하기 충분, 불충분? 불충분. 순영업 소득이 부채 서비스 감당하기에 부족하다. 불충분하다. OX? O. 이렇게 됐죠? 이제 여기까지만 해요. 투자로는. 자, 그러면 이제 금융론인데 이제 책 좀 볼까요? 책 좀 봅시다. 책 291쪽에 어림셈법으로 나왔습니다. 그럼 291쪽의 어림셈법에서는 위에 뭐라고 나왔지만 거기 보면 큰 이범, 양가로 이범 봐요. 어림셈법은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비할인 기법이다. 이건 이미 다 배웠잖아요. 지금? 그 위에 승수 수익률 뭐라고 나왔는데 그 필요 없어. 필요 없고 그 밑에 어림셈법에 의한 승수하고 수익률 표 나왔죠? 표? 분수지표? 그거 배우는 거야. 그거 하는 거라고. 거기 총자산 회전율 봐봐요. 총자산 회전율에 분모가 총투자액 나왔습니까? 맞잖아요. 근데 총투자액이 안 나와. 총투자액 안 나오고 그게 총자산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거기다가 총투자액 옆에다가 총자산 써두라고. 총투자액 옆에다가 총자산. 어디 한 줄 아시겠나요? 네. 총자산 회전율, 총소득을 총투자액으로 나누는데 그 총투자액을 시험은 거의 안 나오고 총자산이라고 나오는 거야. 총자산으로. 자, 그래서 그 표를 이제 암기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넘기면 292쪽 막 설명 나왔잖아요. 이렇게 설명. 이미 앞에서 다 암기했으니까 됐어요. 그리고 넘겨서 294쪽 가면 비율 분석법이 나왔습니다. 비율 분석법에 대부비율이라는 거 나왔고, 그 다음에는 295쪽 갔더니 뭐 나왔어요? 부채 감당률 나왔습니다. 우리 책은 부채 비율은 294쪽에 그 밑에 써놨어요. 가장 밑에. 부채 비율은 가장 밑에 이렇게. 그리고 295쪽 갔더니 부채 감당률 나왔습니다. 부채 감당률은 1보다 커야 된다. 그 다음에 부채 감당률 수식. 3번의 채무 불이익률은 2번밖에 안 나왔어요. 시험에. 그래서 제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책을 쭉 넘기면 금융론 나왔는데 정확히 10분만 쉬었다가 약간 오늘 2시까지 해야 됩니다. 금융론까지 보도록 합니다. 쉬었다 하죠.